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한 가지를 증명했다면 그것은 러시아가 더 이상 자산을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취약한 표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노브로시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약 한 달 전에도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던 그 중요한 흑해 항구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문제를 더하자면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프리기탐 중 하나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 프리기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책임자 로버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에서 드론 운용자들의 최신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브로시스크 항구의 흑해 함대를 다시 집중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4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함대를 그곳으로 옮겼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군함들 중 하나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를 치지 않는다. 미사일은 빗나가고 드론은 명중한다고 브로브디는 시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함정을 아드미랄 그리고로비치로 잘못 지목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실제로 아드미랄 마카로프를 타격했습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무인 시스템 부대 제1센터와 우크라이나 보안고, 즉 SPU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 모욕을 더하듯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군함이 대공 방어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그 방어 시스템이 자신들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조차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동안 프리기탐 측면에서 직접 발사되었지만 이는 떠다니는 딱지 같은 그 한 선을 쪼아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 떠다니는 딱지 말입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흥미로운 방식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00% 적절합니다. 이 군함은 흑해 함대가 세바스토폴에서 도망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게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 최근 공격을 보도했습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러시아가 건조한 프로젝트 11356R 브라베스니크급 호위함 3척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이 함선은 흑해 함대에서 우크라이나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함이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종종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설 공격에 사용됩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은 최대 2500km, 약 1550마일 사거리로 노보로시스크에서 발사해도 우크라이나 거의 모든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도착하면 450kg, 즉 약 992파운드에 달하는 탄두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로 초홍속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 제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러시아가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가능한 남은 몇 안 되는 함정을 타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흑해에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마지막 전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함정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했다면 이는 푸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13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공습을 계속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미사일 발사 횟수조차도 전월 대비 52%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함에 가해진 피해의 정도는 아직 평가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 후 공개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군함 하나를 전투에서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이 발표된 후 공개된 2분짜리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이 러시아 호위함에 명중하는 장면과 나중에 다룰 다른 표적들을 타격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필사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보게 되는데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전혀 닿지 못합니다.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사용한 드론 종류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상당한 크기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FP1과 FP2가 사용된 드론 후보로 거론됩니다. FP1이 둘 중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노보로시스크까지 가려면 비행거리가 길어 FP2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드론을 썼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FP1이라면 흑해에 남은 러시아 칼리버 미사일 프리기탐을 공격한 것입니다. 1600km, 즉 994마일을 비행할 수 있고 최대 120kg, 즉 260파운드가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으로 말이죠. 그 정도면 상당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조준만 한다면 아드미랄 마카로프함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드론이 쓰였든 여기서 본 것은 러시아 흑해 함대에 또 한 번 강한 타격이 가해졌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그 함대는 원래부터 잘 나가던 게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흑해 함대는 러시아의 비밀 병기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었습니다. 몇 척의 순찰전과 기뢰전 함정만으로는 러시아가 투입할 수 있는 미사일 탑재함과 다른 군함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군함들로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완전히 차단해 키예프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병력을 안전하게 상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상황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진 지금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드론을 영리하게 조합해 전쟁 내내 발전시킨 드론으로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던 러시아 함대를 막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흑해, 특히 노보로시스크에 갇힌 러시아 함대는 그저 우크라이나의 최신 공격이 자신들을 겨냥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흑해 함대 전력의 3분의 1 이상이 해군이 거의 없는 나라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으로 아드미랄 마카로프 함도 피해 선박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 함대를 상대로 펼칠 수 있는 비대칭 전술에 대처하는데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그 함대가 우크라이나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이제 미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을 수출 경로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최근 아드미랄 마카로프항 타격처럼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중 본토를 원거리 공격 가능한 일부 함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순양함과 프리기탐이 이러한 군함들에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함정들을 무력화하면 흑해 함대는 러시아에게 수치스러운 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불타오르면서 흑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함 공격과는 별개로 러시아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러시아 석유 산업의 큰 문제였으며 브로블리 장군이 4월 6일 발표에서 언급한 추가 흑해 목표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이제 아드미랄 마카로프는 흑해 함대의 큰 손실입니다. 러시아의 더 중요한 것은 흑해의 시바시 자가 상승식 석유 시추 플랫폼으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우크라이나 해군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로 파괴했어야 할 우크라이나 순찰정이 다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는 드론이 주고 있죠. 키예프 포스트는 앞서 언급된 영상이 중간 지점에서 아드미랄 마카로프 공격 장면에서 전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바시 유전 플랫폼에 1차, 2차 공격을 가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전 플랫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가 이 플랫폼을 자국 방공 레이더 기지로 바꿨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바로 그것들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목표들을 여러 차례 타격했습니다. 이 영상은 드론들이 시바시 플랫폼에 충돌하는 순간 드론 자체의 시점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소형 보트나 무인 수상정으로 보이는 물체들도 잠깐씩 포착됩니다. 투자가 더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시추 플랫폼에 배치하고 그 드론에서 FPV 드론을 발사해 플랫폼 방공 레이더를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월에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FPV 드론의 모선 역할을 하는 해상 드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 드론은 FPV 드론이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FPV 드론을 필요한 위치까지 운반합니다. 이후 FPV 드론을 발사합니다. 시바시 플랫폼은 이런 공격을 직접 받은 듯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계속 쓰는 창의적 비대칭 전술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주요 군함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방공망에 편입된 한 석유 시추 플랫폼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한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셰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대규모로 공격해 항구의 주요 부두 2곳과 일부 송유관 제어 노드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 항구에서 원유 적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 석유 수출 부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셰슈카리스 공격을 다룬 뒤 어려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셰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공격해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정말로 걱정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그 잔해가 큰 화재를 일으켜 시설을 삼키고 도시 스카이라인을 연기와 재로 덮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 지도자가 정말로 걱정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원유 수출의 25%에서 35%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유 터미널을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이 터미널에는 우랄, 시베리아,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샤슈카리스는 매달 300만에서 32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시 기준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샤슈카리스는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고 키예프 포스트는 설명합니다. 즉 여기는 러시아의 핵심 석유 허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톤의 원유를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 미드컨티넨트 석유 및 가스 협회에 따르면 해외산 원유 1톤은 6.99배럴에 해당합니다. 4월 2일 러시아의 대표 원유인 우랄 원유는 배럴당 116.05달러라는 최고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톤에 6.99배럴을 곱하면 샤스카리스가 매달 처리할 수 있는 원유가 2097만 배럴이 됩니다. 그 수치에 116.05달러를 곱하면 한 달에 24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이 샤스카리스가 러시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석유 터미널을 직접 타격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격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상대로 감행한 가장 대담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약 50대 드론이 투입됐으며 단일 목표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 타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 50대 중 일부라도 방공망을 뚫게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한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밝게 타오르는 불길은 우크라이나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네 번째 로닷이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곧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지만 러시아가 심각한 석유 수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셰슈카리스 공격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힌트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 수출 터미널을 연이어 공격해왔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내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명확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겨냥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3월 후반부 대부분을 프리모르스크와 우슬루가 러시아 발트해 석유 수출 터미널을 겨냥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두 항구를 합치면 러시아 석유 수출 능력의 40%를 차지합니다. 하루 약 200만 배럴, 한 달 약 6천만 배럴의 석유가 더 이상 발트해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합니다. 항구는 계속 불타고 수리 중이라 일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우스트로가 화재는 핀란드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또한 3월 25일경 핀란드만의 약 5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모두 정체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로가가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러시아 석유 수익으로 침공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지속적으로 타격한 결과 이란 근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크렘린이 기대했던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 특수를 이미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3월 29일까지 9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트해와 흑해 항구를 타격해 석유 저장 시설을 파괴하고 항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샤슈카리스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석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소모되며 이는 전쟁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푸틴은 침공을 이어가기 위해 올리가르이들에게 남은 자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프리기탄 벽침과 방공 레이더 파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건 이런 터미널 공격입니다. 러시아가 잃는 모든 달러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고유가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푸틴의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 전쟁 기계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깊은 타격을 가하기 쉬워지며 지상군에 가해지는 압박도 줄어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노보로시스크를 4차례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근 공격은 3월 2일 샤슈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다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터미널의 7개의 유류 적재함 중 6개가 파괴됐으며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항구 전체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드미랄 마카로프와 아드미랄 에센 역시 3월 2일 이번 공격에 휘말렸습니다. 아드미랄 에센은 그 공격 후 칼리버 순항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서 표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또 공격받아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평가 중입니다. 그 프리기탐의 칼리버 미사일 능력이 중단되어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가 해당 미사일로 도시와 국민을 공격할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4월 6일을 앞둔 며칠은 우크라이나에 꽤 성과가 큰 기간이었습니다. 프리기탐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석유 시추 장비에 있는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자의 목표물이 격추되었다는 것은 이제 흑해로 이어지는 항로가 더 안전해졌다는 의미이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임을 거의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샤슈카리스가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곧 푸틴은 그 항구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푸틴이 메시지를 못 받아도 이 항구들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가는 유조선들은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항구들을 계속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유조선들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것은 발투의 지역의 선박들에게나 흑해의 선박들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프리모르스크와 우슬루가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사흘 동안 벌어진 그 공격들 중 일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더 미리터리 쇼 구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